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밤낮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How are you doing, anesthesiologists? I'm always grateful for your hard work day and night. 麻醉师们你们好，我一直都很感激你们日夜辛勤工作的工作。こんにちは、麻酔科医の先生たち。昼夜で頑張ってくれる先生の労苦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우리는 수술 후 급성 통증 관리의 4가지 핵심 영역을 다뤄볼 겁니다. We'll start with the fundamentals, 기본 원칙과 전신 진통 요법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무기인 척수광내 신경 차단술로 넘어갈 거고요. 이어서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는 TAP 블럭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특수 환자군에서의 통증 관리와 급성 통증 서비스팀의 운영까지 함께 마스터해보겠습니다. Okay, let's dive right in.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효과적인 통증 관리의 시작은 그 근본, 즉 통증의 신경생물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 why를 명확히 해야만 수많은 how, 즉 어떤 방법을 쓸지에 대한 해답도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모든 통증 관리의 시작점은 바로 이 통각, 즉 노시셉션입니다. 유해한 자극이 말초에서 A 델타, C 섬유를 타고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과정인데요. 이건 그냥 일방적인 신호 전달이 절대 아닙니다. This entire process is dynamic, a concept we call neuroplasticity. 바로 이 신경 가소성 때문에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급성 통증이 뇌와 척수의 회로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려서 끔찍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통증 조절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정말이지 혹독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거대한 신경내분비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환자의 심혈관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고 여러 장기 기능도 떨어지죠. But the consequences don't stop there.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10에서 65%가 만성 수술 후 통증, 즉 CPSP로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는 급성기 통증 조절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대 통증 관리의 패러다임은 선제적이고 다각적이어야만 합니다. 통증 신호가 중추신경계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길목을 차단하는 preventive analgesia, 그리고 서로 다른 기전의 무기들을 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multimodal analgesia가 바로 그 핵심이죠. These two strategies are not just options. They form the very core of modern ERAS pathways. 이 모든 게 결국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면서 환자는 더 빨리 회복시키려는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Now let's open up our primary toolkit, systemic analgesics.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들, 즉 전신 진통제라는 툴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약물들은 모든 통증 관리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반석과도 같죠. 오피오이드부터 다양한 비마약성 진통제까지 각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PCA처럼 강력한 진통 기법을 사용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Proper monitoring and documentation은 not just paperwork, they are the patient safety net.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단순히 통증 점수만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진정 수준, 세데이션 레벨과 호흡수, 산소 포화도 같은 생리적 지표를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만 오피오이드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미리 발견할 수 있죠. 특히 리저널 기법을 같이 쓴다면 운동이나 감각 기능 확인은 필수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IBPJ의 일관적인 초기 설정값입니다. 모르핀, 펜타닐, 하이드로모르폰, 각각의 디맨드 도수와 락아웃 인터벌이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It's a critical safety rule. For opioid-naive adult patients, you must not use a continuous basal infusion. 오피오이드 사용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기저주입, 즉 basal infusion을 하는 건 호흡 억제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원칙입니다. 이제 다중진통요법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약물들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오피오이드 사용량과 그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오피오이드 스페어링 이펙트에 있죠. Non-opioids are essential not just for reducing opioid dependence, but for attacking pain from completely different angles, creating a powerful synergistic effect.
약물의 진정한 효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 바로 NNT, Number Needed to Treat입니다. The concept is simple. How many patients do you need to treat for just one to get significant pain relief? NNT가 낮을수록 훨씬 효과적인 약이라는 뜻이죠. 이 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이클로페넥 100mg의 NNT는 1.9로 거의 2명 중 1명은 효과를 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쓰는 코데인 60mg은 NNT가 무려 16.7에 달하죠. 이 데이터는 우리의 임상적 선택에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그래프는 앞선 표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디클로페넥 100mg 경구 투여가 몰핀 10mg 근육 주사보다 NNT 값이 더 낮다는 점, 이거 정말 놀랍고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And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the point. Some oral NSAIDs can be more effective than intramuscular morphine for moderate to severe pain in this model. 이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주사 마약이 경구 소염제보다 항상 강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툴박스에는 이것 말고도 쓸만한 무기들이 더 있습니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안전한 옵션인 아세타아미노펜, 신경병성 통증 요소를 잡는 데 탁월한 게가펜티노이드가 있죠. And then there's low-dose ketamine, a powerful NMDA antagonist that can be a game changer for opioid-tolerant patients. 마지막으로 트라마돌은 독특한 이중작용 기전으로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약물은 잘 설계된 다중진통요법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move from systemic to regional to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in our arsenal, neuraxial analgesia. 자, 이제 전신적인 접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소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통증을 잡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복술이나 개흉술 같은 큰 수술에서 이 기법은 단순한 통증 조절을 넘어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예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수각 내의 오피오이드를 다룰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리포필릭과 하이드로필릭의 차이입니다.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difference are huge. 지용성인 펜타닐은 토끼처럼 빠르고 국소적으로 작용하지만 수용성인 모르핀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하지만 뇌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죠. 이것이 바로 펜타닐은 조기 호흡 억제를, 모르핀은 6시간이 지나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지연성 호흡 억제를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Understanding this is absolutely critical for patient safety. 이 표는 척수각 내 오피오이드의 일반적인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핀의 경우 싱글 도스로는 1에서 5mg, 컨티뉴어스 인퓨전으로는 시간당 0.1에서 1mg 정도를 사용하죠. This table provides a great starting point, but we must never forget to individualize. 고령 환자라든지 동반 질환, 카테터의 위치 같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용량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뉴로액시얼 아널제시아는 강력한 만큼 그 이면의 그림자도 잘 알아야 합니다. While highly effective, we must be vigilant for potential side effects. 저혈압이나 운동신경 차단, 소변 저뇨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비록 드물지만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인 호흡 억제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통증 조절에 주도권을 주는 PCAN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표의 첫 번째 줄을 예로 들어볼까요? We often use a very dilute local anesthetic, like 0.0625% bupivacaine, combined with a small amount of opioid. 이 조합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통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은 보존해서 조기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 It's all about finding that perfect balance. Now for our deep dive into a very popular and useful technique, the transversus abdominis plane or TAP block. 자, 이제 오늘 세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정말 핫한 술기죠? 복벽신경 차단술인 TAP 블록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To master the TAP block, you must first master the anatomy. 모든 리지널 블록의 시작과 끝은 해부학입니다. 이 단면도를 보세요. 바깥쪽부터 external oblique, internal oblique, 그리고 transversus abdominis 근육이 선명한 층을 이루고 있죠. Our target is the holy grail of this procedure, the neurovascular plane nestled right between the internal oblique and transversus abdominis. 바로 이곳에 정확히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그 평면에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면 그곳을 지나가는 T6부터 L1까지의 흉요추 신경들이 마취가 되는 거죠. The result?
excellent somatic analgesia, 즉 내장통은 아니지만 환자가 수술 후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수술 절개 부위의 통증을 기가 막히게 차단해 주는 겁니다. 탭블럭의 활용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Its applications are broad, covering everything from C-sections and hysterectomies in OBGYN to cholecystectomies and colorectal surgeries in general surgery. 상복부와 하복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부 수술에서 다중진통요법의 핵심 무기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수술 부위에 달려 있습니다. The choice of approach is dictated by the surgical incision. 담낭절제술 같은 상복부 수술이라면 T6에서 T9을 커버하는 subcoster 접근법을, 충수절제술 같은 하복부 수술이라면 T10에서 L1을 커버하는 lateral 접근법을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posterior approach입니다. 이 접근법은 약물이 뒤쪽 paravertebral space로 퍼져나가서 기존 TAP 블럭의 한계였던 내장통까지 일부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거든요. This is a potential game changer for broader, more complete analgesia. 약물 성책과 용량은 효과와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The correct choice and volume of injectate are critical. 우리는 보통 지속 시간이 긴 로피바케인이나 뷰피바케인을 사용하고 약물이 넓게 퍼지도록 최소 15에서 20ml의 충분한 볼륨을 주입합니다. 여기에 덱사메사존 같은 보조제를 추가해서 지속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 국소 마취제 전신 독성, 즉 LAST를 피하기 위해 최대 용량은 반드시 총체중이 아닌 제지방 체중, lean body weight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시행하는 TAP 블럭은 매우 안전한 시술에 속합니다. 주사 부위 통증이나 멍, 일시적인 복벽 근육 약화 정도가 대부분이죠. While it's generally safe, especially with the use of ultrasound, we can never be complacent. 라스나 간 손상, 장 천공과 같은 끔찍하지만 실제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시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Let's conclude by zooming out.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훌륭한 기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We need to know how to adapt these techniques for challenging patient populations and how to build the systems that ensure safe, high-quality care for everyone. 이제 기술을 넘어 환자와 시스템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오피오이드 톨러런트 환자의 관리입니다. 이들의 베이스라인 요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환하는 것이 첫 단추죠. This equianalogic table is an indispensable tool for that. 예를 들어 경구 몰핀 30mg은 주사 하이드로몰폰 1.5mg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These are only estimates. 이 표는 시작점일 뿐 최종 용량은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art의 영역입니다. We must always adapt our plan to the unique patient in front of us. 소아 환자에서는 모든 용량을 체중 기반으로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고요. 비만 환자에게 regional block를 할 때는 독성을 피하기 위해 제지방 체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SA 환자, 이들에게 오피오이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Opioid sparing techniques are not just beneficial for them, they are absolutely paramount. 훌륭한 통증 관리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잘 짜인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That's the role of the acute pain service. 표준화된 프로토콜,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 체계적인 기록, 24시간 연락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질 관리까지. It's not just about knowing the techniques. It's about building a robust system to deliver this care safely and effectively to every single patient, every single time.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병원의 ERAS 프로토콜에 오늘 배운 이 다채로운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I'll leave you with that question to take back to your own clinical practic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